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뉴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지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적금.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요. 상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당초 계획했던 38만 명에 한정하지 말고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청년희망적금의 인기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선을 15일 앞둔 정치권에는 또다시 대장동 의혹이 공방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해 윤석열 게이트다,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나와 있는 청년 정책마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치권이 보여줘야 하는 건 국가 비전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정책 경쟁이 아닐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어느새 반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선거운동을 재개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대선 완주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뒤인 11시부터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비초청 대선 후보 TV토론이 열립니다. 이번 대선엔 14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군소정당 후보들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번째 인터뷰 시간에 기본소득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지혜 홈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첫 법정 TV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TV토론 이후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여야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대화를 놓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또 역시 어제 토론에서 나왔던 이른바 기축통화 발언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모든 발언들은 어제 이제 그 법정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 서로 간에 이제 공수 교환을 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특히 경제 분야에 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민생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후보 간에 이제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록에 대한 언급이 어제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만배 녹취록을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후에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하고 김은혜 공보단장이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유상범 단장은 우상호 본부장이 정영학 녹취록을 일부만 발췌하고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이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이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뭐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우상호 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특정 발언 부분만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유 단장은 구체적으로 우 본부장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이 김만배 씨가 먼저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은 분이다.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 이런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윤 후보가 특검 시절 소위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면서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해 죽는다는 게 진짜 의미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란 발언은 이 김만배 씨가 아니라 다른 대화 참여자가 한 발언이라면서 이것을 두고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되게 좋은 분이라고 지칭한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던 게 내가 뭔가 비밀을 많이 알아서 윤석열은 죽는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측 주장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라 하면 김만배 씨 본인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고 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이제 뭐 판사들에게 좀 눈밖에 나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 수사가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동원하면 뭐 윤석열은 영장만 올라오면 죽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맥락하고 많이 달라서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이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김만배 씨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녹취록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 발언 시점은 2020년 10월 26일이라면서 이 발언 사흘 전 10월 23일 이재명 후보가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공보단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윤 후보의 이재명 게이트 주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녹취록이 나오자 상황을 모면하려 억지로 깨맞춘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우상호 본부장도 여의도 당사에서 이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회견에 대한 반박성 회견을 열고 자신을 조작범으로 몰면서 해석을 붙여 억지 주장을 펴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상호 본부장은 이 정영학 씨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하다 윤석열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네. 이것은 이제 대화자가 이것이 그 발언의 주어가 이제 윤 후보임을 확인시켜 준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들에 의해서 이제 윤 후보가 죽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데 대해선 판사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영장을 친다는 말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이재명 게이트 발언은 월간조선에서 보도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앞뒤 맥락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맥락이랄 게 없고요. 이 이른바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제 김만배 씨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뭐 남욱 변호사 등등이 네. 말하자면 이 대장동 이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동업자 관계에 있던 사람들끼리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네. 그 녹음을 이제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쭉 한 것도 아니고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진술 과정에서 말했다시피 이게 말하자면 이제 혹시 나중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나 뭔가 이렇게 수사 상황 등에 대비를 해서 네. 정영학 회계사가 일방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정영학 회계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김만배 씨 측에서는 정 회계사가 녹음을 하는 걸 알고 내가 일부러 허위 사실을 말해서 신용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이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녹취록을 놓고 말하자면 양 후보 측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게 이것이 이런 맥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크게 의미가 있다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게 더 진실에 근접한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양쪽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 발언. 이 정치권에서 이걸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어제 TV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뭐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토론에서 발언을 하면서 50에서 60%가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인 경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축통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실상 경제를 잘 모른다. 이제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부끄러움을 느낀 국민이 많다면서 기축통화 흉내를 내겠다고 통화를 찍어내면 원화 가치를 폭락시켜 심각하면 제2의 IMF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말꼬리 잡기라고 응수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 선대위 이 공정시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이배 전 의원은 이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고 국가 채무에 여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말꼬리를 붙잡으면 논쟁 본질을 흐리는 이 무능한 국민의힘이 걱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라는 이 말 자체는 앞서 정경련의 발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3일 정경련이 이제 GDP 10위, 뭐 시가총액 9위에 해당하는 한국경제 위상, 뭐 이것을 근거로 IMF 집행이사의 특별인출권 검토 과정에서 이 원화가 이 SDR 그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네. TV 토론이 뭐 다양한 논쟁을 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론을 마친 대선 후보들의 소회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답하지 않는다든지 나중에 한다고 미룬다든지 엉뚱하게 저에게 얘기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됐다면서 벽에 대고 이야기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특별히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충남 당진 유세에서 이 당진 시민 여러분 그동안 TV 토론을 보셨지 않느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냐 이라면서 네. 국민의힘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설계를 했나 승인을 했냐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부패 사본과 수십 년 싸워왔지만 지독한 사람은 남에게 이걸 다 뒤집어 씌우더라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그 사실상 지명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부산 부평 깡통시장 유세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 TV 토론에서 왜 자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네. 좀 문제 제기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웃으면서 너무 몰라서요 라면서 열심히 닦았는데 좀 당황하는 사람은 많이 까이는 것처럼 보이고 뻔뻔한 사람은 안 까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저는 닦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나는 다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독한 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오늘은 했네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재개한 이후로는 계속 이제 본인 결기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이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좀 서운함을 표했는데 주도권 토론에서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못 받았다. 그래서 후보들이 의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해줬는데 이렇게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가 너무 무서웠나요? 자, 대선의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은 다시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수도권 집중 유세 계속 이어갔어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 구월동 그리고 부평역, 경기 부천 안산 등 서부권 도심지를 차례로 방문해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인천 구월동 유세에서는 저 이재명은 위기 극복에 선수라면서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이나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실히 준비해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 채워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부평역 유세에서도 기회를 주시면 민생경제 100일 회복 프로그램을 곧바로 시작하겠다면서 한국형 급여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낸 것을 탕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보 정책을 겨냥해서 옛날 북풍, 청풍 같다 이런 비판을 또 나누기도 했어요. 네, 뭐 윤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전방위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네. 먼저 경제에 무지하고 신산업에 대해 무지하고 산업 전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가 인프라 투자와 기업 활동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전날 TV 토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한 데 대해서 여기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 집회를 언급하면서는 신고하고 집회를 한 것이 사법 처리될 무법천지냐 자칫하면 촛불 들다가 감방 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 하는 안보 포퓰리즘이다. 뭐 내로남불이다. 얼굴색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안보 포퓰리즘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안보 포퓰리즘은 옛날에 북풍 총풍과 같다. 표를 얻자고 국민 경제를 망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통 지지층을 향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을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달라 이런 호소도 했어요.
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SNS에 쓴 글에서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서 제게 정치적으로 가장 아픈 부분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후보는 2017년 경선 때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면서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 이렇게 반성문에 가까운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 아직도 제가 흔쾌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 줄 알지만 제게 여러분이 아픈 손가락이듯 여러분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좀 알아보죠.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과 호남을 찾았어요. 네, 뭐 이른바 그 서해안 라인 공약 또는 서진 정책에 계속된다 이런 평가가 지난번에 한 번도 X자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이번엔 또 서해안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네, 이제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서진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적 기반이 영남 쪽에 있기 때문에 호남 쪽에 좀 이제 정치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거를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 지난 16일에 이제 광주 등을 방문한 데 이어서 엿새 만에 또 이제 호남을 방문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충남을 거쳐서 이제 전북 지방까지 군산, 익산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특히 내일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윤 후보는 최근에 연일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고 또 앞으로 또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 진영 쪽을 좀 이제 그 분열시키려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유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부패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다. 개발 사업 하나 하면서 시민재산을 조 단위로 약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저와 국민의힘이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한국 정치에서 퇴출시키고 민주당의 양식 있는 훌륭한 정치인들과 합리적 협치를 펴가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물론 윤 후보의 초점은 협치에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겠지만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후보는 현 정권을 겨냥해서 좌파 사회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들의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네, 좌파 사회혁명 이념 이런 표현은 지금 거의 한 3일, 4일째 지난주 목요일 정도부터 나치, 파시즘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매번 이제 그 좌파 사회혁명 이념 얘기는 이제 매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유세에서는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과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소수에게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색깔론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윤 후보는 나라의 주인은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 하는 소수의 몽상가가 아니라 국민 모두라거나 인민민주주의가 민주주의냐,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정부의 행태를 보라. 이 정부는 아마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개헌을 하려 하면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여기서 자유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좀 사실이 좀 다른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찾았죠?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해서 유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오전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서 이어 부산 국제시장 그리고 광복동 패션거리, 부전시장, 해운대역 광장 등 이제 부산 지역의 이제 주요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다 훑었습니다. 네. 오후에는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부산 유세 현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등장했다면서요? 안 후보 측에서 불러서 온 건 아니고요. 이제 부산 부전시장 이제 유세를 할 때 여기가 이제 서병수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인 서 의원이 현장에 찾아와서 안철수 후보를 기다리다가 연단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당은 다르고 한참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 와서 인사하는 게 도리라고 본다 하면서 아직까지 정권교체 열망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해서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뤄보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어진 안철수 후보 연설에서는 이 서 의원이나 국민의힘 대해서는 안 후보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앞서 이제 부산 지역 기자간담회에선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걸 갖고 계속 이용하고 제 표를 빼가려고 하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른바 중원을 공략했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대전, 당진, 그다음에 아산, 천안 등 이제 충남 서북부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는데요. 이 대전시청 앞 유세차 유세에서는 국내 전략산업의 탈석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면서 특히 대전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 중심 도시이자 녹색미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심 후보는 오후에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책 협약식을 가졌고요. 이어서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 퇴근길 유세, 그리고 저녁에는 이 천안터미널 앞 유세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정책 공약집을 내놨어요. 지난번에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했던, 그렇지만 공약집 초안에서 빠졌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다시 포함됐다고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정책 공약집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른바 5대 비전 아래 20대 핵심 과제 이런 것이 제시가 됐고요. 네. 구체적으로 구현할 이제 270여 개 공약을 소개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기존에 발표했던 소확행 공약 등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청년 관련해서는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90%까지 인정한다든지, 또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를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런 공약이 포함이 됐고요. 또 이제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도 공약집에 추가가 됐습니다. 또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이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직 3명을 폐지하고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그리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한 책임 총리제 구현 등 이제 이런 방안도 같이 제시가 됐습니다.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규모도 명시했어요. 네, 이제 공약 이행에 최대 약 350조 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선대위 측의 예상이었는데요. 이 민주당 윤호덕 정책본부장은 이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누적 계산했더니 300에서 최대 350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공약집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심 후보가 어제 더 빨리 나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주말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 측도 비슷하게 뭐 늦어도 이달 중에는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 공식 공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오늘 구속 기소됐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 곽상도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 혐의 이 특경법상 횡령, 그리고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55 클럽 7명 정도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곽 전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됐는데, 검찰 수사는 더 진척이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전담 수사팀에서는 이 곽 전 의원 외에도 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다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뭐 대선 이후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가 하면 뭐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르지만 이제 이런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곽상도 전 의원 기소하는 선에서 이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수사가 미진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하여튼 대장동의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어느새 반환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5일 유세 차량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 있죠. 장례 절차를 마친 지난 19일 선거운동을 재개했지만 안 후보는 다음 날인 20일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5일. 이 기간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사로잡을지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정무상황실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운동을 재개한 안철수 후보 첫 행보는 코로나 의료봉사였고요. 또 오늘은 재개 후에 처음으로 지역 유세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이 일정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될까요? 원래 저희가 이제 후보 등록 당일에 네. 후보 등록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첫 지방 일정이 부울경이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근데 그때 이제 후보 등록 직후에 그 김미경 교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죠. 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안철수 후보도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울경 일정이 당일에 전부 취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 갔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또 자기 고향을 찾아서 한번 신고를 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또 부산 출신이고 네. 뭐 할아버지가 부산 상고, 아버지가 부산 공고, 본인은 부산고, 이렇게 부산 토박이기 때문에 미처 찾지 못했던 고향을 방문 드려서 부산 시민들께 신고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그렇습니다. 지지도 호소할 겸 네. 그리고 이렇게 가셨다 이 말인데요. 지역 민심을 많이 청취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안 후보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지역 유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계시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일요일에 완주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대구 유세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세요. 그래서 끝까지 좀 완주를 해달라.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인데 당신이 아니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꼭 투표용지에 이름이 있으면은 선거날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하면 우리 보통 범생 이미지라고 하죠.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냥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은. 실제로 뭐 살아왔던 인생도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오늘 부산에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새 이제 무슨 그 후보들이 이제 시그니처 동작들을 하시는데 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하이킥을 했고 네.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어퍼컷을 날렸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시그니처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코 찌르기예요. 예? 의료봉사. 네, 예. 네, PCR 깜짝 검사하는. 놀랐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근데 요새 오신 분들한테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또 기호도 4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4번 타자 어떤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홈런 타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과거에 보면 이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네. 부동산 대책 많이 냈는데 뭐 21타수 무안타, 24타수 무안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철수 후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고안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선대위에서는 다 고민하겠지만 후보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후보 이미지는 앞서 범생이라는 표현도 사용했지만 지난 대선 때는 강철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었거든요. 굉장히 목소리 톤도 굵게 하고 또 목소리도 이렇게 내지르는 뭐 샤우팅이라고도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번 대선은 초기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데 점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미지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고민하는 건 어떤 겁니까? 특별히 인위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가 저희의 기조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의 후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점점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알고 보면은 굉장히 외유내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3지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생존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보통의 정치인들로서는 하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강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후보의 그 내면의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께 전달이 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잠시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부산 유세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깜짝 등장했어요. 단일화 희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논의
이제 진짜 끝난 겁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단일화 아직도 뭐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일요일에 어쨌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한번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논의는 뭐 거절한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하고 완주를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단일화 끝났다 이렇게 발표할 때 유세차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지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뭐랄까요, 뭐 표현을 빌리자면 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예. 폐륜 뭐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분석이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워낙에 그런 조롱, 막말, 비아냥 이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철수 후보도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언행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 상대 당은 영어로 하면 이게 오포넌트지 에너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 상대지 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면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고 우리 정치가 굉장히 저질이라고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떤 주요한 요인의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젊은 정치인이 더구나 그렇게 국민들께 예의가 아닌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밝히는 거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게 얘기가 달라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단일화 초안까지 오고 갔는데 안 후보 측이 마치 약속을 깬 것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에 사이에? 대해서는 예.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거간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던데 예.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워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권한이 있는지 의문시되는 분들, 네. 그러니까 무권리자들에 의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후보가 뭐 최종적으로 컨펌을 하거나 그건 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슨 뭐 막후에서 대단한 것들이 오가다가 깨졌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저희 측에서는 후보가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후보 대 후보로 이것은 의사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제 중간에서 그것이 후보의 진위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어떤 전언들이 왔다 갔다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중에 많은 가담항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거 과정에서는 수많은 가담항설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공식 라인을 통한 서로 간의 단일화 접촉은 예. 없었던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뭐 후보가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예.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뭐 그런 접촉이 있기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 단일화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안 후보 댁에 가서 상고 초려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요.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해서 네.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기승전 단일화가 되는 상황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 뭐 집에 찾아오는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2년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예. 이미 그때 이제 뭐 사퇴를 한 뒤였는데 뭐 집에 찾아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또 민주당 의원들 몇 분이 집에 찾아오고 이런 예. 일들을 저희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기에 답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저희는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밝혔기 때문에 뭐 과거의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요. 민주당 쪽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주 일요일,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단일화를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예. 안철수 후보가 명시적으로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사실은 그 정권 교체라는 4글자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답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주당 쪽에서 어떤 단일화 제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지금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이후로는 모르겠고 어쨌든 예. 정권 교체라는 단어 안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이미 다 공개적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중간에 중도의 어떤 단일화 관련해서 변수는 없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되네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와서 여러 차례 좀 여쭤봤습니다. 단일화 결렬되고 난 다음에 어제 두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나서 TV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윤 후보를 향해 질문 공세를 퍼붓다. 뭐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후보가 잘 아시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일종의 이제 집중 공약을 펼치는 모습 같은 게 보였는데 일종의 토론 전략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런 전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냥 저희의 목표는 양당 후보들이 어떤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질은 미흡하다는 점을 폭넓게 그냥 보여드리고자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한 후보에 특정하게 집중할 생각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디지털 무슨 뭐 데이터 플랫폼, 뭐 AI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강한 전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이제 그 전장에서 싸우겠다고 계속 이제 답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로서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좀 전략 미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표명하고 난 후에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모습을 또 TV 토론 과정에서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제 TV 토론 어땠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이거는 저희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나 또 네티즌들도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네.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월등하게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를 안팎으로부터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어떤 그 경제 전반에 대한 준비 미흡을 드러낸 지점들이 있었어요.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기축통화국 발언이라든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디지털이나 데이터나 플랫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것을 드러낸 부분, 또 주식 양도세를 왜 만들었냐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질문에서 답변을 못했던 부분, 네. 그리고 또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공보단에서 대변인단에서 예. 어제 토론 도중에 실시간으로 그 기자분들께 문자를 돌렸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작년 12월에 코로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요지였는데요. 그 문자가 쭉 돌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 특별회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용성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대변인단에서는 그런 공약을 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공약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용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형국이 돼서 참 그런 부분들을 어제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토론 보셨던 유권자분들은 잘 모르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국민의당 쪽의 얘기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대선 판세가 갈수록 혼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의당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내일이면은 대선 2주 남잖아요. 오늘이 네. D-15일이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거가 되면은 노상하는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요. 네. 그 지난 대선이 끝나고 그 단국대학교 가상준 교수님이 유권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낸 논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언제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사전 투표를 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로 치면 한 내일 정도부터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한 일주일 전부터 결정하셨다는 분들이 25.3%. 네. 그리고 일반 투표를 하신 분들은 대선 2주 전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해서 대선 당일까지 결정하셨다는 분들이 무려 41%예요. 예. 예, 거기에 이제 투표를 보정해 보면은 전체 유권자 중에 35% 이상이 대선 당일을
2주 남기고부터 결정을 하기 시작해서 투표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는 아직까지 실제로는 최종적인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양당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앞으로 대선 판세에는 큰 유동성이 있고 그래서 그 양당 후보들이 지금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의 네. 대역전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저희가 인터뷰가 하나 더 있어서요.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당 선대위 정무상황실장이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 몇 명의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출마한 후보가 모두 14명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후보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섰지만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는 1번에서 4번 후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자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잠시 후 TV 토론을 펼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투표권 행사,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텐데요. 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에는 기본소득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TV 토론에 임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의원님 방금 전에 기침하시는 목소리가 나갔는데 건강에는 이상이 네,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잠시 뒤 밤 11시부터 중앙선관위 주간 비초청 대상 후보자 TV 토론이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열린 사자토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이 대선 기간 내내 좀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캠프에서 오준호 후보가 출마한 후 60일 동안에 대선 후보 관련된 기사 30만 건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거대 양당에 대한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기사가 전체의 8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토론에도 사실 이제 11시에, 밤 11시에 배치된 것부터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지켜볼 수 있는 시간대에 군소정당의 후보들 역시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사들에서 시청률을 이유로 좀 편성의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에 좀 너무 안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같은 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거든요. 이번 군소정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토론에 그것도 한 10분 정도를 보장을 받고 기호 4번까지의 후보들은 3번에 걸쳐서 약 60분 정도의 1인당 시간을 보장을 받습니다. 사실 네.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출발선이 다르고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단면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일정상 이후로 TV 토론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김동연 후보 빼고는 다 참석하는 겁니까? 몇 명이 참석하는 네. 건가요?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제 충청도 일정이 차라리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본인이 경제부총리까지 하시긴 했지만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본인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식으로 토론에 불참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당일인데요. 선거 토론의 당일인데 조원진 후보도 역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명의 후보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명의 후보가 토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후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 토론에 임하는 전략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토론이라기보다는 후보들 8명이 모여서 각자의 정견 발표를 하는 시간을 보장받는 정도의 토론회라고 부르기 사실 좀 민망한 토론회인데요. 시간은 후보는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공약을 혼자서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번에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왜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안인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드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진행되는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피곤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좀 차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선거법상으로 그렇게 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선거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론회에서의 공정하지 못한 기회의 차이가 네. 분명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돈이 많은 정당에서는 국민분들 이제 체감하시겠지만 현수막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부터 공보물이 각 댁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공보물의 페이지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정당이 그 국가로부터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200억 에 가까운 수백억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을 받는데요. 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오늘 그 TV 토론회에 출마하는 작은 정당의 후보들이나 무소속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십억에 달하는 선거 보조금이랑 전혀 다르게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선거 보조금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면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줍니다. 네. 이게 10% 이상 득표를 하면 50% 보전을 해주고요. 15% 이상 득표를 하면 100% 보전을 해주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선거 보조금도 받고 선거로 지출한 비용은 보전도 받기 때문에 큰 정당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돈이 남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정당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한 번 선거 치를 때마다 수백억의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오히려 돈이 남는 또 이런 제도가 과연 선거 공영제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비용으로 네.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큰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500억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여가지고요. 예.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기탁금만 해도 3억이고 사실 공보물이랑 현수막 최소 비용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당원들의 특당비를 모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세 전략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현수막도 네. 많이 못 거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언론에 이제 관심을 크게 받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채널이 큰 것도 아니고요. 또 동시에 이 돈이 많아서 온라인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혹은 TV 광고를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의 기획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첫날에는 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골든벨 퍼포먼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예. 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대안이 무엇인가? 정답은 기본소득이다라는 주제로 좀 기획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것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강남에서 또 유세를 했는데요. 오늘 구글 본사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런 눈에 띌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저희의 주장을 좀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획 유세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존의 방송이라거나 아니면 이 온라인 광고 등의 큰 비용을 지탱할 수 없는 작은 정당이다 보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SNS 플랫폼들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많은 분들이 쓰시던 뭐 페이스북, 트위터뿐만 아니라 유튜브라거나 아니면 틱톡 이런 쇼츠 영상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당의 공약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자토론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저희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가 이 사자토론에 끼지 못하는 것이 네. 너무 아쉽고 정말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저희가 5자 가상토론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진행된 4자 토론이 아니라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까지 포함한 5자 토론 가상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기본소득당 검색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기본소득 매달 65만 원을 실현하겠다 이런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일단 공약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기본소득당은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을 다음 20대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부터 바로 6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 늘려나가서 2027년까지 65만 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 65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정부가 정하고 있는 1인 가구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좀 정했습니다. 네. 이 1인 가구 생계급여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어떤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라는 제안인데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 계획까지 이미 좀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른 후보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이제 토지세 그리고 탄소세, 시민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네. 좀 신설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말정산 많이 하셨을 텐데 연말정산이 사실은 고소득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이 비과세 감면 제도들을 좀 정비하고, 그리고 시민의 삶, 그러니까 최저의 복지 수준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기존 복지 지출들을 조정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공유지분형 배당 등의 모델을 좀 발굴해서 장기적인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1번부터 4번 후보까지 임기 내에 300조, 380조, 후 400조까지 드는 공약들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후보들의 재원 마련 계획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드는 공약에 재원 마련 방안을 제출한 후보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뿐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 의원님도 청년 세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 이런 공약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제가 올해 33, 딱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2030 청년 세대인데요. 네. 사실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 젊어서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시기를 잘 지나가면 뭔가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시기에 겪는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거나 완화시키면 된다라는 방식의 접근 방식으로는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저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미래 없음 혹은 이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굉장히 광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또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소득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등등, 한국의 복지제도의 문제 등등을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청년들만의 문제로서만 접근하다 보면 사실은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의 알겠습니다. 대책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본소득 같은 분명한 소득보장 정책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오준호 후보를 알릴 기회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40대에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책을 썼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기본소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 전날까지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던 직장인이었던 오준호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